첼시의 전성기를 이끈 첼시의 역대 최고의 스트라이커, 축구의 신이라 불리며 그를 추종하는 신도까지 생길 정도로 실력과 인기를 모두 겸비한 축구선수.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기적같은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끌고 코트디부아르의 전쟁을 멈춘 사나이. 오늘은 검은 예수라 불리는 디디에 드록바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드록바는 18살의 나이에 프랑스 2부 리그 소속인 르망에서 처음 프로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이후 리그앙의 갱강으로 이적해서 34경기 17골을 기록하는 활약을 보여주게 됩니다. 갱강에서 2경기당 1골을 기록한 드록바는 마르세유로 팀을 옮기게 되고 마르세유 소속으로 출전한 리그 경기에서 19골을 기록하며 리그앙 득점 순위 3위에 오르는 득점력을 보여주게 되죠. 이런 그는 리그뿐만 아니라 유럽 대항전에서도 11골을 넣는 활약으로 2004년 마르세유를 UEFA컵 결승으로 이끌었죠. 마르세유에서 이런 활약을 보인 드록바는 당시 첼시 감독이었던 주제 무리뉴 감독 눈에 들게 되어 2004년 7월 첼시로 이적하게 됩니다. 당시 드록바의 이적료는 2,400만 파운드, 한화로는 약 490억으로 국밥 700만 그릇을 기록하며 2004년 최고의 이적료를 기록했죠. 당시 큰 금액의 이적료로 첼시에 입단한 드록바는 첼시 소속으로 출전한 세 번째 경기에서 헤딩골을 넣으며 첼시에서의 순조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근육 부상으로 인해 2달 넘게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죠. 이후 챔피언스 리그에서 5골을 기록하며 16강 바르셀로나, 8강 뮌헨을 꺾고 4강에 올랐지만 같은 프리미어리그 소속의 리버풀을 만나 패배하는데요. 그 드록바는 리그컵 결승에서 다시 한번 리버풀을 만나 1골을 기록하며 첼시를 3대2 승리로 이끌었고 결국 리그컵 우승을 차지했죠. 드록바는 첫 시즌에 첼시에서 총 40경기에 출전하며 리그 10골 포함 총 16골을 기록하며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시즌 첼시는 29승 8무 1패, 승점 95점으로 당시 EPL 역대 최고 승점을 따내며 리그 우승을 차지했죠. 이때 첼시 진짜 레전드였지. 이후 0506 시즌 드록바는 아스날과의 커뮤니티 실드 경기에서 2골을 넣고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기분 좋게 시즌을 시작합니다. 당시 드록바는 크레스포와의 치열한 주전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요. 크레스포는 끝내 첼시에 적응하지 못했고 결국 첼시를 떠나게 되면서 드록바는 부동의 주전을 차지하게 되었죠. 첼시의 주전 스트라이커로 활약한 드록바는 0506 시즌 리그에서 12개의 골과 11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 도움왕을 차지했는데요. 결국 첼시는 0405 시즌에 이어 리그 2연패를 이뤄내게 됐죠. 드록바는 0506 시즌 도중 드록국이라 불리던 코트디부아르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2006년 독일 월드컵 아프리카 지역 예선에서 기적을 일으키며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당시 코트디부아르는 종교로 인한 내전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드록바는 생중계 카메라 앞에 무릎을 꿇은 뒤 마이크를 잡아 이렇게 말했죠. 결국 드록바의 호소에 이후 일주일 동안 코트디부아르에서는 총성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0607 시즌이 시작하면서 드록바는 이전까지 15번이었던 등번호를 11번으로 바꾸게 되는데요. 첼시를 떠나기 전까지 11번을 달고 뛰었기 때문에 첼시의 11번은 드록바를 상징하는 번호로 남게 되었죠. 드록바는 맨시티와의 리그 개막전에서 득점을 기록했고 리버풀, 바르셀로나와 같은 강팀들을 상대로 쉽게 골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역전의 상황을 만들어내며 자신의 커리어 사상 최고의 시즌을 보내게 되죠. 특히 바르셀로나의 홈에서 열린 챔스 조별리그 경기에서 93분에 동점골을 넣었고 아스날과의 리그컵 결승에서 선제골을 먹힌 후 연속으로 2골을 집어넣으며 첼시를 리그컵 우승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런 그는 0607 시즌 리그 20골 포함 총 33골의 득점을 성공하며 아프리카인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음에도 리그 우승엔 실패하는 아쉬움을 보여주었지만 리그컵과 FA컵 결승에서 모두 골을 집어넣으며 첼시의 우승을 이끌었죠. 이런 그는 2007년 1월 이달의 선수와 3월에는 PFA 올해의 선수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07-08 시즌 드록바는 미들즈브러와의 경기와 챔피언스리그 샬케 04와의 경기 이 두 경기에서 모두 득점에 성공하며 2대0 승리를 기록했고 이후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2골을 넣는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결국 드록바는 2007년 피파 올해의 선수 4위를 기록하는 영광을 안게 됩니다.
이후 드록바는 계속해서 골을 넣는 활약을 보였으나 훈련장에서 부상을 입고 무릎 수술을 받게 되죠. 그는 리그 후반기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며 팀의 2대1 승리를 이끌어 리그 1위인 맨유의 승점을 따라잡게 되지만 이내 다시 2위로 내려가며 시즌을 마칩니다. 그는 리그컵 결승에서 한 골을 기록했지만 토트넘에 2대1로 패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결국 리그컵 결승에서 패하며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했죠. 하지만 그는 이 결승전에서의 득점으로 인해 3번의 리그컵 결승전에서 득점한 첫 번째 선수가 되었고 잉글랜드 국내컵 결승에서 3번 연속으로 득점에 성공한 선수가 되었죠. 또한 그는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활약했는데요. 챔피언스 리그 4강 2차전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열린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혼자 2골을 넣는 활약을 보이며 첼시 역사상 처음으로 챔스 결승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챔스 결승에서 퇴장당하는 아쉬운 모습을 보이며 그는 승부차기 끝에 패배하는 첼시를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아쉽게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놓친 다음 시즌인 08-09 시즌 초반부터 부상을 입으며 그는 8월부터 11월까지 결장을 하게 됩니다. 부상 복귀 이후에도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며 팀의 성적 역시 떨어지게 되죠. 이런 첼시의 부진은 드록바의 문제만은 아니었는데요. 그 전까지 첼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무리뉴 감독의 부재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무리뉴 감독이 팀을 떠나고 부임한 감독들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2002년 한국의 4강 신화를 이끈 감독인 거스 히딩크 감독을 임시 감독으로 선임하게 되죠. 히딩크 감독의 부임으로 인해 드록바 역시 폼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는 리그 후반기 5경기 동안 4골을 기록하는 활약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의 컨디션 회복은 챔스에서의 활약으로 이어졌고 챔스 16강 유벤투스와 8강 리버풀전에 각각 한 골씩을 기록하며 첼시를 챔스 4강으로 이끌었죠. 하지만 바르셀로나와의 4강 2차전 애쉬양의 선제골로 앞서가고 있던 상황에서 주심의 계속되는 오심 퍼레이드 끝에 후반 추가 시간 이니에스타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며 결승 진출에 실패하게 됩니다. 경기 종료 후 드록바는 카메라 앞에서 욕을 하며 3경기 출장 정지를 당했고 미아의 발락은 주심과 술래잡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이후 다음 시즌인 09-10 시즌은 드록바의 최전성기라 불리는 시즌인데요. 맨유와의 커뮤니티 실드 경기에서 승부차기 끝에 승리하며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이후 리그 1라운드 헐시티와의 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며 2대1 승리로 기분 좋게 시즌을 시작합니다. 썬더랜드전에서는 페널티킥을 만들어서 램파드에게 골을 선물하기도 했고 플럼전에는 시즌 3번째 골을 기록했죠. 이렇게 계속해서 득점력을 보여주던 드록바는 위건 애슬레틱과의 경기에서 첼시 통산 100번째 골을 기록했고 이후 다시 만난 위건 애슬레틱과의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팀의 8대0 승리를 이끌었죠. 결국 드록바는 리그에서 29골을 기록하며 리그 득점왕을 차지했고 첼시를 다시 한번 프리미어리그 우승으로 이끌게 됩니다. 비록 챔피언스 리그 16강에서 탈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리그와 FA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더블로 시즌을 마쳤죠. 이후 10-11 시즌 드록바는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과의 리그 1라운드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시즌을 순조롭게 시작합니다. 이후 위건 애슬레틱을 상대로 3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팀을 6대0 대승으로 이끌었죠. 이런 활약으로 리그 7라운드에 득점, 도움 부분에서 2개 다 1위를 기록했는데요. 이후 폼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꽤 긴 부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1월 2일 아스톤 빌라전에서 귀중한 동점골을 터뜨리며 팀의 분위기를 전환시켰고 이어 존 테리의 역전골도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이렇게 팀의 승리로 이끌던 중 추가 시간에 터진 아스톤 빌라의 동점골로 인해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후로도 토레기의 영입 이후 상당히 흔들렸던 팀에서 최전방의 무게감을 잡아주기는 했지만 초기의 기세를 잃고 첼시는 1위를 놓친 채 계속 방황하게 되죠. 이후 어찌어찌해서 챔스 8강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챔스 8강 맨유와의 2차전 0대1로 지고 있던 후반에 동점골을 넣는 활약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내 우리의 해버지에게 골을 먹히며 챔스 8강에서 탈락하게 되죠. 그렇게 리그도 챔스도 맨유에 패배하며 리그 2위를 차지했고 드록바는 시즌 총합 11골과 15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시즌을 마치게 됩니다. 이후 11-12 시즌 드록바는 챔피언스 리그 16강 첼시의 홈경기에서 골을 기록하며 나폴리를 제치고 8강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후 챔스 4강 바르셀로나와의 1차전 전반 추가 시간에 하미레스의 패스를 받아 그대로 골로 연결시키며 팀을 1대0 승리로 이끌었죠. 이후 2차전에서 2대2로 비기며 첼시는 챔스 결승에 오르게 됩니다. 이전까지 토렉이라 불리던 그가 토레스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경기였죠. 그리고 대망의 챔스 결승
미넨의 홈구장에서 열린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경기 후반전에 토마스 밀러에게 골을 먹혀 다시 한번 챔스 우승을 놓치기 일보 직전, 드록바는 극적인 동점골로 결국 경기를 승부차기까지 끌고 갑니다. 그리고 승부차기에서도 마지막 키커로 나서 골을 넣으며 승부차기 스코어 4대3으로 첼시 역사상 첫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하게 되죠. 이렇게 드록바는 첼시에게 비결을 안기고 2012년 6월 첼시를 떠나 상하이 선화로 이적하게 됩니다. 상하이 선화에서 4개월간 활약하다 드록바는 갈라타사라이로 팀을 옮기게 되는데요. 당시 상하이 선화에서 임금 체불이 이어지자 그는 이적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갈라타사라이에서 1년 6개월간 활약하다 다시 첼시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온 첼시에서 1년간 활약하다 리그 마지막 38라운드 썬더랜드와의 경기에서 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프리미어리그에서의 마지막 경기를 하게 되죠. 이후 미국 리그의 몬트리올로 이적해 2016 시즌 22경기 10골을 넣으며 시즌을 마쳤고, 피닉스 라이징으로 다시 한번 팀을 옮겨 2시즌 동안 활약하며 2018년 11월 21일 만 40세의 나이에 20년간의 선수 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선언합니다. 현재 램파드 감독이 부임한 첼시에 코치직으로 부임하면서 은퇴 후에도 첼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죠. 이상 첼시의 레전드 스트라이커 드록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전 토레스, 셰브첸코와 최근의 모라타까지 첼시는 연이은 공격진 영입을 실패했는데요. 이런 상황에 드록바 같은 선수만 있었어도. 이후 다시 한번 첼시의 전성기를 이끌 스트라이커가 등장하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